영상이 조그맣게 나와서 소스를 읽는 것 같아요. 오늘은요, 사실 주식에서는 야구에서는 10번 쳐서 10개 치면 9개가 맞고, 하나 틀리면은 그건 성공인 거거든요. 그 주식에서는 10번 쳐서 9개가 틀리고 한 번을 맞아도 이건 자연과다 이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개념, 주식이라는 나눠서 해야 되고 조금씩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순간에 그 완전히 시행착오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제가 계속 아침에 지금 4개를 한번 적어봐서 포스코일링스하고 첫 번째 그 하나 몰라도 이렇게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런 데서 한 개를 맞춰주면 정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5개를 해봤어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M10, 포스코 DX, SK텔레콤, KT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맞는 건 포스코 홀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20분이니까 10개 중에서 9개 중에 1개 맞추면 되는데 2개 맞추는 걸 마찬가지로 이해하는 거니까 그런 점 하여튼 그건 짧고 잘 홀딩스가 이렇게 좀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런 거 봅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유행을 나와드렸죠. 저게 앞에 이쪽 프린트 그게 그걸 프린터 봅니다. 아침에 방송에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저기 김응할 쪽에서 제 거 유튜브가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치면 찾기가 거기다 다른 사람이 광고를 붙여놔서 어떻게 하면 유튜브 들어가서 김응한 동영상 관리 들어가야 되겠다 보니까 유튜브 나왔죠? 김응한 치면 나와요. 근데 거기 그냥 하나 동영상 관리 들어가서 최신 걸 해야만 찍거든요. 네, 나와요. 네, 나왔습니다. 한국어잖아요. 교수들이 아침에 강연 나오죠. 시간 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 이거는 오늘 것이 아니라 15일 거 자료입니다. 그죠? 그죠? 하루 전 자료이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들어가기 전에 9시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좀 시간 차이가 있는 중입니다. 어제 36,800원, 36만 8천 원 했어요. 4,500원 끝났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3,500 한 줄 샀고, 기관이 12,438줄 샀어요. 공매도는 이 공매도라는 것은 추세를 좀 관찰해 보면 추세를 보니까 지금 있었는데 위에 있어요. 아이고. 여기 여기 공매도는요. 그거 전부 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게 추세를 보면 어떻게 늘어나서냐 숫자 너무 복잡 따지지 말고 방향만 잡으면 돼요. 자, 12에서 40절 들어갔다가 약간 빠졌거든요. 근데 빠지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주식을 일단 샀다가 떨어뜨려 또 사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2번 올라갔다 그런데 여기까지 3번 올라가고 또 다음날 또 빼는 거예요. 내일 또 뺀다. 알겠습니까? 왜? 물건이 매물이 안 나오잖아요.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 여기서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증권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샀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뒷처하고 있고 근데 이게 다른 거하고 틀려요. 이 포스코지들은 계속 뺐었다고 한 적도 없었잖아요. 계속 개인들이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3천 여기 요 정도 요 처음에 한번 싹 떴거든요. 여기까지 싹 그리면서 한번 4천이라고 놨다가 그죠? 예, 또 빼고 왔는데 그거 그거 갖고 떨어뜨려야 그냥 떨어질 수 없잖아요. 상단 그걸 팔으면 결정 순간에 탁 빠지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뜨려갖고 이렇게 손을 다 찾아야죠.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비군 하는데 오늘까지도 조금 올라왔을 때는 이 예비군들이 한 다음에 또 그런 것도 끝에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서 내일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적에 아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이 결국은 이게 애국과의 국제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움직임을 해야 되고 특히 이거면 종목 분석에 이제 우리 이제 사장님 수준이 높으니까 종목 분석을 좀 보면은 여기 네이버 지금 꼭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기 이걸 보면 자사주가 한 10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사람들은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왜? 주가가 잘 되면 그 수익이 잘 10%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사에 충성심이 높다. 그런데 스타트라인에서 박해준 포트 회장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돈을 갖다가 국가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같은 택배는 노조업체라고 할 텐데 거기는 그 국영기업 좀 흑점이 있고 그 회사 비전이 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 한일 문제가 많이 꼬여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요, 이 적대인 국가가 북한이 일단 원자탄을 죽인다는 건데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원자탄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다고 생각해서 약하다. 한국이 세다고 생각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북한보다. 북한보다요? 네. 세다고 생각해요. 아니 원자탄이 없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아니 원자탄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물론 좀 국부적인 반응 중에 그건 착각이라는 거거든요. 원자탄이 있는 한은 우리가 약한 거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공산주의 독재 세력들은 시진핑도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 분류를 거기서 원래 등수표가 되니까 흰지구, 검은지구 이제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할 때는 조금 약간 자유주의 해갖고서 미국과 대립관계 안 시키긴 했는데 지금 좀 건방져갖고 약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시진핑에게 앞으로 100년 동안 그런 거 우리가 나서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시진핑가. 근데 걔네들이 핵을 원자탄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냐면 세 번째는 러시아는 아주 강국이고 미국이 1등이라고 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고 원래 이제 3등은 원래 우크라이나였었어요. 그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민족하고 러시아 민족하고 슬라브 계통에 가지고서 같은 민족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자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래서 싸우고 있느냐 핵을 가지고 돌려주지 핵을 미국 1등이었고 러시아가 2등이었고 3등 우크라이나였어요. 중국은 4등 5등이야. 그래가지고요. 근데 소련이 꼬신 거죠. 우리 민족끼리인데 싸울 거 없이 그냥 신경 쓰고 위험하니까 우리가 관리해주겠다. 꼬셨더니 전 대통령 2명이 다 거기에 넘어간 거지. 우리 민족끼리. 여자분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민주당 옛날에 우리 민족끼리 그 적대 국가에 완전히 국민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주적이 어디냐 하면 주적 개념이 없다니까. 완전히 주적을 일본어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완전히 지금도 마찬가지. 제정신이 아니죠. 북한이 원자탄 날려보내겠다. 그중에 한두 개 만들어서 그냥 각 도시만 쏠 수 있고 여러 개 만들어서 한껏 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적 개념이 있는 거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힘이
그 주적이 어떤 힘이 있으면 전쟁을 못 일으키는데 우리 다 없었어요. 다 원자탄 하나도 없이 싹 받았어. 그러고서 우리 민족 그렇게 전쟁이냐고 무기 같은 거 다 생산나 그냥 이 두 대통령 지날 때까지 걔들이 미국한테 소련한테 잘 보여갖고 그렇게 이제 유지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래갖고 걔들이 이제 다 맞춰서 전쟁이 전혀 안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나중에 다 뺏은 다음에 그래 지금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양반 보니까 초상이 잘못된 정책이 왜냐면 그 크림반도가 얼마 들어오고 보니까 강화하는 그게 걔는 정치적으로 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힘이 있어야라는 걸 그 사람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 양반이 젤렌스키 국방이 돼가지고 튼튼히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건 국방 정책이 강화하려고 이제 보선 치러보니까 이 젤렌스키 이걸 그래갖고서 이때다 저기 그 무기 다 뺐으니까 그냥 서둘러 강조했거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같더니 근데 그때 둘 적이 보니까 탱크가 쫙 갖고 왔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그 푸티치칸다 그래서 그 진흙 같은 것이 있대요. 거기 그날에 가지고 큰일 얘를 이게 잘못 봐도 수렁과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애매한가 봐 이렇게 그러는 거지. 다른 길로 고속도로만 탱크가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수렁이 많기 때문에 그 힘들대요. 큰 길다 쫙 하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벌써 준비가 없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뭐냐면 여기 요소가 있거든요. 어느 골목길이 있고 요새가 있을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한파서 관을 가려면 중간에 옛날 세멘트 같은 거 쌓아놨었습니다. 블록을 쌓아놔서 요소에서 그 골목길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요소 거기 탁 막으면 고기를 올 수 있는 그 요소가 있죠. 거기다가 완전 세멘트로 딱 해서 급할 때는 딱 그런 무너뜨리는 그런 주안적으로는 탱크가 일단 그런 칠 때까지 시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장치를 해놨어요. 근데 민주당이 다 걷어버렸죠. 우리 민족이 전쟁이 없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날은 없는데 그 요소는 그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그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지 거기 가서는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사람들 막아도 사람 탱크를 이렇게 하니까 시발통 소주병이나 시발이 있는 다음에 화염병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탱크가 그러니까 그런 골목이 지나서 통과하시니까 한꺼번에 노예에서 한꺼번에 팍 그냥 던져버려요. 근데 탱크가 한 10대 20대 앞에 있는 탱크가 막 불이 나버리니까 불 나면 탱크도 훨씬 못 쓰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죠? 네. 불 끄는 장치까지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갖고 그런 시간을 노트북이 기다리는 거 항상 가다가 서 있는 시간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화염병 공개했을 때 국민들이 거나 아무것도 없는 무기가 그렇게 전혀 준비 안 해. 몇 년 동안 두 대통령 동안 하나도 안 된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폴란드가 옆에 있는 나라 폴란드 대통령이 지금 사실 젤렌스키도 유명해서 폴란드 대통령이 훌륭한 것 같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폴란드도 그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옆이 국경이 맞닿기 때문에 전쟁이 때문에 철천 요소가 많아요. 이 나라가 쓸 때가 있고 그 나라가 왔다 갔다 하면 죽이는 게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임진왜란 때 하고 요새 최근에 두 번밖에 대란을 했지 않습니까? 침략革命.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이 폴란드는 국경이 맞닿기 때문에 수시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폴란드는 러시아한테 당한 것도 있고 독일한테 당한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요소가 이웃간에도 이렇게 감정이 강조해요. 이렇게 한일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더 세야 되지. 그런데 가면 그래도 이건 공산당 아닙니까? 이건 싸워서 말로 되는 자유민주주의까지 그렇지만 공산주의까지 사람 죽이는 거예요. 파리 목숨은 걔들이 우크라이나 잡는다는 바로 폴란드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이 고민이 쌓였는데 그걸 이제 무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면 폴란드는 옛날에 하도
침례가 많이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침례 역사가 깊어요. 이렇게 항상 재래시민들이 갖고 쌓고 막 해주고 그렇게 이 북한은 뭐 전쟁 의지는 있지만 남자 여자들은 피난 노약자들은 피난하는데 저는 남자들은 막 수집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손에 들고 없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거지. 그냥 그죠. 거기서 그걸 보수 파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지금도 현재 진행이 현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걸 계속 때문에 안 했으면 완전히 자살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맷집 정도 들고 그런데 만약에 폴란드가 그런 일이 당하지 않습니까? 폴란드 한두 번 걸렸겠는데 미국이 아까도 없어요. 그렇게 그 모두 죽고 이 잽이 안 되는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과 이걸 보면은 한국과 일본 관계에도 이게 조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이번에 좀 윤석열이 가서 딱 있지 않습니까? 인식해서 진 거죠. 야 우리나라는 우리 북한이 도발해서 어느 대만 날라오고 이렇게 일본이 상당히 긴장이 됐습니까? 윤석열이 가서 그 옛날 그 이론이 뭐냐면 그 전에 설명서는요. 그 주사파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유교 전쟁 다 된 밥 아닙니까? 다 먹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미국 저쪽에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거 근데 김일성이가 근데 미국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일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국 나라가 전쟁을 못해요. 거점이 필요해. 그렇죠? 이 거점 일본 싸움고서 거기서 해야지 거기서 날라오면 미국에서 비행기 날라와서 언제 싸우면 기름 다 떨어져 못하는 거죠. 그죠? 기름 넣고 재충전해갖고 준다 다시 또 준비하고 가요. 그럼 그 자리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생각한 거예요. 이 남한을 공산화시키게 되면 그 미국 한국을 가시라고 할래요. 한 끈은 미국 끈, 한 일본 끈. 두 끈 중에 하나만 끊어버리면 한국은 공산 나라가 다른 나라거든요. 그것이 이제 김일성이가 생각한 건데 그것이 김정은 지금까지 미루는 거예요.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체는 그 김일성 전략이. 그래서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라고 해서 주사파, 김일성 주석이 이런 다른 사람이라 주사파라고 해요. 이게 미국 전체라 고른들 말이에요. 주사파 그 사상 바꾸네. 김일성 다른 명령 따라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한계 갈등 조절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허리랑 국민들 일본 이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었나? 저는요 우리 사람들이요 학교도 안 갔어요. 학교를 안 가요. 일본에 미진하게 보고 학교도 안 갔어요. 그 지난번에 김종환 그 양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김민재 씨라는 사람이 약간 빛나는데 시제를 모시러 갔는데 여기 시제를 학교 가는 거 어느 일본 음식학교 배울 게 뭐냐고 애만 보는데 할아버지 있거든. 그 할아버지 동생까지 형님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시대가 언제인데 안 그래? 그거는 옛날 시대야. 지금은 시대가 끝났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 한번 받아들여야지. 그런 부작대가 있으니까 형님 대단히 잘하시니까 동생한테 혼자 하더니 그래갖고서 그래 그러면 학교를 보내달라 그래서 네가 좀 신경 써가지고 그래갖고 그럼 1년 반 4학년 그래서 배울 거 뭐있냐고 그래서 4학년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운이 좋은 곳이 그때 막 피난민들 와 있었고 6.25 끝나고 거기 와 있었거든요. 이게 뭐 학교 뭐 정신이 없어 나이 먹어서 못 다니고 막 몇 년 동안 정신이 그냥 그 사이에 껴서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엄청 운이 좋은 거지. 그 할아버지를 내가 너무 고맙잖아요. 할아버지 내가 날 때리는 거예요. 학교 간다고 못 가게. 어머니도 막 칼을 죽인다고 학교 간다고 그게 뭔 짓이냐고. 안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갖고서 제가 나는 학교 끝까지 가겠습니다니까 할아버지 싸워갖고 이겼었고 그래서 그 양반이 또 설득해갖고 그 양반이 내가 싸워도 안 되는 그 양반이 설득했기 때문에 가면 그 양반 육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운영회장. 그래서 그 양반이 안내시켜서 학교를 보내게 된 거지.
그 양반이 산수가 어딘지 몰랐는데 그 충청도 가도 아직 거기까지 복잡한데 그 양반은 어디 산수 이사 가서 모르는데 그 양반은 어떻게 예전 이 양반 산수 옆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 땅을 갖고 왔는데 그 아래쪽에다 땅을 줘갖고 그 양반 산수 당진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서산성을 찾아도 전혀 모르는 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제가 주가포, 수록, 과일, 포, 주가포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거기서 제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뭐 추사 김정이 되는 뭐 그제 몇 가지 있지 증권책 같은 거 거기에 제가 하루 덕분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누군, 30-40년 누군 그 국민학교 가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 은행장이니까 은행장 농협은행장이니까 내가 같이 이제 근무한 사람 시켜서 내가 돈 복잡한 거 하니까 그 7천만 원을 문제였는데 내가 그 세금이 얼마나 많았냐면 문재인 그 민주당 정권에 세금 폭탄이 안 되니 그냥 그래갖고 세금을 그냥 카드깡에서 보냈어요. 카드깡에서 30년 뚝뚝 세금 이세 저세 막 나오는데 30년 8,100원씩 그 318만 5천원 나와요. 종부세 나와요. 아유 미쳐야 된다. 종부세 재산세 정신부세 있는 걸 뺏어 준다는 생각이 드니 그게 아니죠. 왜냐면 그 여러 가지 그것도 세를 또 어떻게면 2년마다 돌아가는데 그 세입자를 들어온다고 4년을 넘기다 보니까 거기 갭이니까 값이 조정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불교인가 거기다가 이제 뭐 찬수를 전세를 대출해갖고서 그 먹고 찾지 않습니까? 그 소형이 관계 때문에 인천시장 그런 거에서 치우고 걔도 연탁이 진짜 정권을 해갖고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얘들은 공부적으로 뭐 저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거 뺏어갖고 그 주식도 그냥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매를 때려갖고 알겠습니까? 손을 없애주라. 그래서 회사 박살나고 그런 식으로 공매도는 손 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안 봐요? 네? 정부에서 그거는요. 공매도 손 본다고 그랬는데 손 본다고 하는데 그게 함부로 손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간단한 얘기. 지금 저기잖아요. 그 임창정하고 막 해가지고 뭐 SN 뭐 SK 뭐라도 저기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그 어디야? 키움증권 회장도 연결되고 네. 뭐 그래가지고 연루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증권회사랑 뭐 은행 계열 금융권 다 조사한다 그랬는데 10년치 네, 그게 지금 다 잡아낸다. 네, 다 잡아낸다. 주가 조작한 거. 이거 주가 그 진짜 주가 조작 그런 거를 그냥 막 공매도 때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그냥 해는 거 말고 막 공매도로 막 해는 거잖아요. 네. 세력 돈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매도를 일단 잡아야 뭐가 되는 거지. 공매도는 잡긴 그렇긴 한데 세금을 떼요 거기다. 공매도에서. 네, 공매도에 세금을 갖다 50% 떼려면 60% 그러면 금들이 함부로 꺼. 그렇죠. 못해. 그 세금 압수해. 그래서 저기 미국은 공매도 자유롭게 했는데도 그 세금 받아야 돼. 이렇게 장난을 못 친다고 아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걔네한테 공매도 민상 공시해서 세금 제로예요 제로. 아 그러니까 그러는 그게 그때 돈한 푼 없어. 아니 근데 회사 망해야 되는데 쌍방울도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래서 전라도 쪽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게 백양 메리아스하고 쌍방울 최고 완전히 물건도 좋고 잘 나가는 거기다가 장난치고 그는 이건 조폭들 관계. 그 조폭 대장 그 잡았어요. 이번 조사 오늘 잡았어요. 못 봤어요? 오늘 그 정광현 TV 나왔어. 오늘 부창에서 정광현 그 경기도도 좀 감사하고 나타나서 도청에 20억을 받았다고 그러고 네, 조폭. 그래서 조폭들 이재명이 사무소라 조폭에서는 보수라고 그러죠? 보수 뭐라고 그러죠? 보수? 보스요? 한 아름인데 조폭 두목
오야지? 오야지 그런 식으로다가 이재명이 우소통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 그냥 그 잡아들까지 그때 형님부터는 형님이 공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는 직업적인 것도 사람이 똑바로 나가니까 올리고치 되는 거고 그래도 말 들으니까도 그 대장동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런 얘기 한다고 보고 다닌다고 갔다가 정신 비슷하게 해갖고서 그러니까 형수가 맨날 그렇게 아서겠어요 안 그래? 워낙 그냥 싸가지 없으니까 안 그래? 자기 신랑을 갖다가 한 뒤로 쫙 죽여버리니까 거기서 한 거죠. 제정신. 근데 그때 그 조폭을 척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는 아예 등지는 거예요? 중국 있죠? 중국은 등진다고 우리나라가 등지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국이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없으면 걔들도 우리나라 제품을 갖다가 중국을 통해서 반제품에도 70%가 미국 수출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지금 이제 특수한 경우니까 더 그렇긴 한데 미국에서 이제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근데 지금 제재 속에 있어야 되는 롯데도 다 박살냈잖아요. 우리나라는 한국도 안 되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제재 중에 있다니 그러니까 그 지금 더 나가봐야 그러고 지금 그 작품 반드시 다 끊어버리면 돼요. 아니 걔네는 끊으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망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절 물량을 방법이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괜찮아요. 지금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일본이 다시 반도체 다시 한다고 그러고 유럽에서도 다시 뭉쳐서 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중국에 들어가던 게 지금 미국 때문에 못 들어가고 막 하니까. 미국에도 또 지금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그래서 또 하고 있어야지. 근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네 나라 기업이라고 걔네한테는 다 봐주고 그 보증까지 다 주잖아요. 근데 현대는 아예 안 주잖아. 현대기아는. 그러니까 왜 미국한테 절절매냐고. 여기도 저기 했으면 중국하고도 해야지. 근데 그게 미국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 그런 나중에 그런 얘기지만 그게 이 국방 문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국방도 그 경제 문제는 기업가들 이렇게 변화 그리고 그 경쟁력이 현대나 삼성 경쟁력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이요 경제가 세계 최고니까. 최고지만 미국 지금 별로 안 좋아. 아니 최고니까 1위가 된 거지. 국방력이 최고라서 1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점이 있죠.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취약한 것이 전쟁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맞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그걸 일단은 우선 전쟁부터 막게 되면 전쟁은 이루기는 것이 아니라 파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원자탄은 안 된다니까. 근데 원자탄을 갖다가 미국에서 갖다 놔라 보장 잠수함을 갖다 틀어 막아놓고 이게 금방 하면 이게 또 말이 많아야 금방 잘하나 말이 많고 또 제재를 그러니까 일단 틀어 막아놓고 기사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위험한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도 기술이 되는데 원자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무조건 못하게 하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것도 협의한다고 했더니 협의한다는데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원래 세계 핵 역사를 보면요 허락이 한 나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갖고서 단계적으로 쌓.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계속 핵 만든다고 막 그러면 거기 일본이 쑥 껴가지고 지네도 만들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닌 니네는 안 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예형적인 거고 일단은 미국이 우리 한국의 힘을 안 빌려갖고서는 세계 관리가 안 돼. 서로 그러니까 한국 방위조합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이득을 많이 보면 지들도 좀 우리나라 먹고 살게 내비둬야 되는데 계속 쪼이잖아요 지금. 근데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바이든이. 네, 바이든 되고 나서. 바이든이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 신통치 않아요.
그러니까 와갖고는 우리 다 해줄게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냥 기업들 들어와서 투자해 그래놓고 땅 사서 투자하려 그러니까 딴소리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이게 근데 입장 바꾼다고 우리가 미국이라면은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지금 중국 눈치는 봐야 되잖아요. 중국 눈치. 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시지만 뭐 여행도 안 오고 화장품도 안 나가고 그 때문에 반도체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요. 아니 그 사드 배치 적에 그때부터 그렇게 한 거지 미국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줄진 않았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도 그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시간이 좀 금방 되는 아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게 그 인구 감소가 있죠. 좀 달궈요. 인구 걔들은 원래 한 명 낳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그 인구 절벽이 같아요. 우리보다 더 세요. 우리도 항상 센데 그 중국도 만만치 않다니까 이게. 걔들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늘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중국도 그래요. 중국이 절벽이고. 왜냐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따랐다니 원래.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늘기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유국가인데도 이 정도잖아요. 걔네는 공산국가니까 늘리려면 늘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 그것도 하여튼 걔는 우리나라 미국 중국하고 개인적으로 누가 잘 쓴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이 더 잘 써. 개인. 개인이? 그거는 인구 대비해서 너무 차이 나니까 그건 따질 수가 없죠. 아니 근데 그만큼 우리는 어느 정도는 그 경제가 있는데 중국은 이 부자는 많이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그 격차가 심해서. 그렇죠. 엄청 심해대. 그래가지고서 이 절벽이거든요 거기. 근데 그래서 우리 그 걔들이 전반 그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시진핑이가 그 명분이 쓰는 거예요. 야 없는 먹고 사 공산주의나 그런 그 핑계를 삼아서 그 여러 가지 기업들 무역 회사 주례놓고 다 뺏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그 자생력 그런 부분에서 신흥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는 그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경쟁력이 기업 자체가 그 경쟁력이 있어요. 그 노무현 때도 그 노무현이 민주 그 과정에서 살아남아서 투자를 안 했죠. 그러니까 기업이 몇 개 대기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뭐 1, 2위씩 해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나라에서 도와준 거 아니잖아요. 자기네가 열심히 사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자기네가 해준 것 마냥 얘기한 국회의원이랑 대통령이 뭘 했어요 기업에다가. 진영해 넣어놓고 우리나라 최고 총수를 진영해 넣어놓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걔도 최소한도 그 세일제기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이 말해도 가서 이제 성과 애들 그 아람코 회사에서 SOE 있지 않습니까? 애국 투자 최초인 거예요. 옛날 안 했어요. 근데 중국은 왜 안 가는 거예요? 뭐 중국도 가야지. 중국은 가면요 다 망했어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 계획이 근데 안 해고 있잖아요. 아니 한다니까. 중국이 지금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미국 갔다가 일본도 갔는데 지네는 안 오니까. 그 이제 그거 가서 삼각대를 보면도 다 계획이 있어요. 그 신경 근데 우리가 먼저 자생력을 국방 튼튼하게 해놓고서 한계가 있는 고다음에 이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미국 애들, 중국 애들 시장이라는 건요 그렇게 들어보지 못해요. 걔들 와서 원희룡이가 그 중국 지사, 제주도 지사 있지 않습니까? 걔들 투자하는 거 처음 완전히 한국 그 원희룡이 아들 부동산이 떨어진 강남 같은 그런 중국인들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괜찮은데 중국 애들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에서 그냥 냅뒀던 거 아니에요. 세금 받아 처먹으려고. 아니 지금 그걸 지금 근데 지금 잡는 거잖아요. 문제가 워낙 커갖고. 네, 그거리 누르고 있고 먹고 튄 거야 이제 그때 땅값이 얼마가 올랐는데요. 20배, 30배씩 올랐어요. 제주도가 2만 원, 3만 원 하는 땅이 4, 50만 원 주고도 못 샀어요. 그게 중국 애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40몇 프로가 중국 땅이었대요. 네.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미리 15%, 20% 이내에만 허가를 해주게끔 딱 해놨지 뭘 해놨으면 저긴데
세금 받아 처먹으려고 냅두고 있다가 다 알면서 꼬낸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기도 그런 거 던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나와서 뒷북 치는 건데. 뒷북에도 알고서 이건 안 된다. 여기 가서 이런 데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대책 세우는 것이 이제 원희룡 장관이 결국엔 그분이 지금 법 만들면서 거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더 손해보는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예 냅두던지 그럼 사고 팔고 알아서 해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완전 자유가 아니에요. 반. 근데 강제성은 너무 많이 띄어. 땅은 근데 땅은 여기서 에어컨 좀 켜놓을 거야. 에어컨 이렇게 켜놓을 거야. 저거 에어컨만. 에어컨 좀 올려줘. 두 개. 여기 쌍방울이 지금 쌍방울이 이제 이게 이제 264만. 네, 260. 이게 4,214원. 와우. 저는 이렇게 뭐요? 시험을 이게 20분의 20.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것이 이재명 씨 다 조폭들 중에서 김성태 쌍방울. 이재명은 김건희가 투자하는 거 하나만 알아도 쫓아 들어가면 부자 되는데. 김건희가 뭐 있어요? 김건희 주가 조작 계속 얘기 나오는 거야. 에이 말만 그렇지 해봐야 돼 진짜 그런 걸 몇백억 된대잖아요. 해봤자 몇푼 되지 않는 거고 돈다 그러면 이런 쌍방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4,214원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이런 것은 이제 주가 조작 상 올라가고 하면 그냥 그런 거 갖고서 진짜 하면 그건 태학코에 땀을 잡고 있다. 아무것도 그거 덮으려고 그런 거지. 그 이슈 덮으려고 그런 거지. 원래 그러니까 얘기를 간직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거 쌍방울 보세요. 이거 4,214원. 이거 좋은. 근데 2015년도네. 이걸 갖고 장난할 거예요. 이게 얘들이 이제 따뜻해서 본 거 같아요. 근데 쌍방울이 지금 막 이렇게 속옷이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지금 좋은 사람들이나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요즘 애들 트렌드에 맞게 막 했잖아요.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쟤네는 그게 떨어졌어 그때.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나 옛날 분들이나 쌍방울 품질이 좋잖아요. 막 그랬는데 지금도 걔네들도 그때 당시 그 트렌드에 맞게 갔으면 더 큰 회사니까 먼저 이제 출시를 한 거고 그러니까 갔을 텐데 거기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조폭들이 했으니 경영을 제대로 했겠냐고 안 그래? 주가 조작에서 팍 공매에서 벌어먹고 회사 나장해놓고 벌고 그런 거지. 근데 그래도 얘네가 그런 신제품을 잘 내놓고 그래서 물건만 잘 팔렸으면 옆에서 주가가 좀 힘들어. 근데 지금은 보세요 지금. 외국인이 왜 사는 거지? 그만큼 완전 바닥이니까 사나? 네, 그렇죠. 주가가 주시면 쫙 사서 근데 이게 잔고주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기 힘든데. 외국인이 2, 3일 사고 나면. 근데 이걸 권장 없이 아니 저는 이렇게 한다 장난. 신제품이 있나 왜? 근데 이게 너무 신경 써가지고 이런 거는 오래 못 해주시. 자, 우리는 저 세수한도 포스트홀딩스나 SK텔레콤 이거 보세요. 여기 주가는 이런 게 올라가면 있죠. 여기 4,320 올라갔다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거겠습니다. 32만 원대 정도 내려와야지. 그건 더 좋은데 그 보장이 있는 거죠. 일단 여기 때부터는 뭔가 알겠습니까? 약간 잘 외국인들은 지금 사서 모으는 상태인데 어제 샀다가 오늘 빼고 그 짓 하는 거야. 샀다가 빼고. 근데 자 그렇게 막 외국인이 계획이 있거든요. 전혀 관심 없던 주식 아직까지
계속 빠졌다가 요즘은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 예금이 한다고 해서 꼭 올라가는 거 아니라니까. 꼭 올라간다고 해서 예금이 팔고 때 원래도 팔고 또 빼고 또 사고 그런 짓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겨시면은 뭐 뒤에 있는 블랙업이 관계되기 때문에 갑자기 팍 빼고 근데 요거 단타하기 좋은 거지. 아니, 어떤 거는 보면 이제 오늘 만약에 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보면 외국인도 안 샀고 기관도 안 샀고 개인도 안 샀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 그건 뭐예요? 그 시기가 더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받쳐주는 거예요. 작전이라고 하죠. 그 가능성이 외국인만 큰 손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큰 손이 있어요. 이게 올라가거나 내릴 때는 누군가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는데 두들기는 얘 여름 짜지 않습니까? 야, 이주 사자는 여기서 나눠서 여기서 너는 사라 팔아 한 번에 꽉 사고 투자하는 거예요. 저게요 이거 이건 안 그러네. 어떤 건 보면 여기 이제 외국인이 사잖아요. 이렇게 사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기관은 안 사고 있었어요. 계속 팔고만 있었어. 그럼 얘네가 사. 그랬다가 얘네가 팔아 이제. 그럼 또 얘네가 사요. 그 이게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이게 한통속인 것 같아요. 여기서 팔면 여기서 받고, 여기서 팔면 여기서 받고, 이러더라고. 게다가 어떨 때 개인이 이제 그러다가 개인이 막 사잖아요. 외국인 기관이 사면 막 쫓아오면 2, 3일 막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이랑 기관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란 한국 사람이 외국인 행세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전반적으로 믿지 말고서 그걸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 근거를 두고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SK텔레콤이 SK 떨어졌던데. 네, 텔레콤. 이거 다시 봐야 돼. 떨어지는 게 약간. 이걸 이제 어제까지 뭐냐면 여기 좋았잖아요. 꽤 올라가. 상승 자학회라는 거지. 근데 이 상승 자학회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떨어지면 주식은 이 떨어지면 여기 이제 최고점 형성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기간의 그 하락이 예측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떨어지겠네. 네, 그렇죠. 최고점 찍은 다음에 이거 지금 최고점 찍은 다음에 내려가면 내시 팔 내려가 시작하면 팔을 나와. 한 주 안에 다 팔았어요. 아침 다 팔았어요. 이거 내시 어제 이 상황이 이정도는 상당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이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받쳐지니까 상승 자학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 이건 문제겠다. 이때 아침에 그때 팔았으면 손해보거든요. 조금 다 내려간 다음에 팔쳐서 하는 거예요. 이 주식 아무 좋은 주식이지만 이 주식은 약간 전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올라갈 때 이때보다는 약간 이제 경계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아까 설명 유튜브에 설명해. 이 주식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게 최고점이에요? 올 들어서? 최고점 찍었죠. 5월 10일 날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걸 그 다음까지 이해가는데 여기서는 최고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거 뚫고서 올라가면 돼. 그렇기 전에는 약간 종이심을 거쳐서 한주만 열고 너희서 하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유튜브에 아침에 그거 하기 전에 얘기 있어야 돼요. 저기서 더 올라갈 뭐 이런 이슈나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 현재는 이 파워가 이걸 이제 차트로 조금 이 차트 보면요 여기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매물대. 여기서 이제 이런 월봉인데 월봉상은 죽지 않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상태. 여기 지금 최고점 찍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참 내려오고 쌍봉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약간 이제 이건 지금 SK텔레콤 사는 것은 안 되잖아.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렇게 최고점쯤 내올 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주 싼데서 비싸게. 이때는 최저점을 한 다음에 제 이론이 그거요. 서울약전수면 여기 최고점 그 내려가는 구간이 됐으면 주식 같거든요. 주식 빼버려가지고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12월 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고 여기 올라갔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은 이제 예고인 한 20관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당한 때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 주 있다 사서 내려갈 때 한 주 갖고 있어요. 내려간다는 걸 팔수 없어요. 아주 오늘 주식을 싹 정리했거든요. 아주 한 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싹 정리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식이 그렇게 했을 때가 이자가 요 마친 다음에 그 주식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하나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음 시간에 조금 이따가 같이 하자. 아까 얘기를 말한 한일 관계가 우선 요즘 한일 관계 북한이라는 공산 핵이 있는 세계 세력이 있거든요. 북한. 그 다음에 주적이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다 핵 강국이거든요. 우리는 핵도 없어. 어떻게 하면 미국 사회도 미국 쪽으로 올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소미아 협정이라는 지소미아는 그 인공위성을 쏘는 우리나라도 신경 쓰는데 최근부터 전혀 인공위성을 이나서 없어요. 근데 일본은 방어해야 돼. 전쟁을 일으키기 대신에 자기 국방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해서 걔들은 인공위성을 많이 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에 보면 그냥 안 보여야 돼. 인공위성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드문드문 때문에 틈이 많아. 어떻게 보지? 근데 일본은 인공위성 많이 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앞으로 우리나라 더 하겠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걔들 움직이는 동작을 다 인공위성 생생 미국은 미국은 전체를 가지고 그 세밀한 가지고 일본 정보를 많이 하거든. 지소미 협정에서 어쩌면 그 인공위성 정보를 갖다가 한국 안 줬던 것 같아요. 저 문재인 정부 그 민주당 정부에서 맨날 수시다니까 얘들이 고착분들 안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통해서 시간들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을 견제하고 있으면 미국과 일본, 한미이 협동하지 않으면 못 막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기 어디지? 스타링크 그래서 한국으로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심이 스타링크 테마 주식이지 않습니까? 아니 주식이 아니고 걔네가 저기잖아요. 그 소형 인공위성 네. 엄청 찍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걔네 저기 한거 아닌가? 일본만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일본 믿을 수는 일본 현재 상태 당장 전쟁이라는 문제는 그렇긴 했는데 일본만 믿고 있으면 얘네처럼 안 주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돼. 왜 일본 믿어요? 큰일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더 저기 해놓는 거 아니에요 예비로. 그렇죠. 아니 현재 상태가 그 일본 정부를 위성 정부 활용하는 거죠. 미국과. 그래서 한미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합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이 미국까지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다 놔라. 아니 우리가 만들겠다. 그거 인성이 그거라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네들 안 해줘도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못하고 거기서 얘기는 또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학 있지 않습니까? 미국대 가서 연설 중에 그 연설을 보면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있는 만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여러 가지 약속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이 맨날 나오는 그만이죠. 그리고 또 그거 나아가서 먼저 김연아 씨라고 모르죠? 론스 강생이 있어요. 그 양반이 배우 창업 멤버예요. 배우 중공업체 그 배우가 상당히 대단한 기사예요. 근데 그 양반은 제일 싫은 사람은 김대중이에요. 김대중이 배우를 해체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기업이에요. 아니 그 배우는 수출만 해서 먹고 사는 외국
나와서 그 좋은 기억을 한 거죠. 근데 그것까지 그 삼성에서 있죠. 배우 삼성에서 그 아들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거기 박사라고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마이크에다가 싫어해요. 이게 규소 한국의 널린 규소를 이용해서 레이저를 활용하면 이게 왜냐면 원심을 이해하는 것이 우라늄 만들 적에 3% 내지 5%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이 레이저를 발견했어요. 왜냐면 얼마나 절박하니까 북한, 한국에서 미국 요즘 배라도 잠살 온다 보니까 안 그래? 그걸 여러분들 그 믿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주도하고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모래 바닷가에 규소 반도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걸 응용해서 그걸 레이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95% 정도 이렇게 발효해서 그걸 뽑을 수가 있다. 대단하게 가능해. 기지 그걸 연구해서 그걸 아직까지 이제 삼성 얘기니까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 그냥 박사 여러 가지 박사가 한두 가지가 연구를 테마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고급적으로 있으니 그래서 그걸 개발했다고. 이 반도체 그것도 이렇게 반도체 규소 그걸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반도체는 크다고 여러 가지 연관된 게 많지 않습니까? 정밀과학이니까 정밀과학이고 계속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가서 허투루에 선생님이 거기 가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가르치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거 모르겠어요? 바깥쪽도 한다고 입만 떠드는 거고 틀리는 거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 야 확실히 해야 돼. 돈 줄 거 주고. 국방 문제 김관진이 봤지 않습니까? 김관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양반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때 국방장관 노무현은 사람을 노무현 나름대로 사람 잘 썼어요. 그 사람 인사관리. 노무현 나름대로 나는 노무현을 그렇게 싫어하잖아. 왜냐면 노무현 근데 그 뒤에다 잘못 이용한 게 많이 있었는데 노무현 자체 상무 출신이니까 고등학교로 대통령 됐다는 건 그 자체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학벌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뢰하면서 되는 거다. 고집해서 상무 나와서 된 거지.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 팬이 나는데 옛날에 찍은 사람이네. 옛날에 지금까지 안 찍었더니 옛날에 찍었어요. 그만큼 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정보산업 근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김대중도 활용했고 노무현도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이명박도 한국 출신이에요. 재미있게 우리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대통령이 이명박이 저기 어디야? 현대요. 현대. 거기 사장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사장 출신도 그게 원래 상고로 나왔어요. 어쨌든 능력은 뛰어난데. 네, 그리고 그 양반이 청계천 있고 그거에 4대강 했는 거네. 4대강.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공했으면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지금 그거 다 떠내려 가가지고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되는데 원상 복구하는 비용이 그때 건설할 때 들어간 비용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얘기고 왜냐면 이해가 왜냐면 우리 애들 있죠 서울서 공부해서 전부 좌파야 우리 남한 빼놓고 옛날 개딸들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말도 그 문제 정치관이 된 건 내 얘기가 안 돼. 근데 나는 나대로 살아있고 절대 나 밀리지 않지 않는다. 내 수반되는데 그 걔들은 지금도 교육감이 전교조 교육감이 주사파 김성희 지원받고 움직이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경기도는 여기 한경대학교 총장이 거기 경기도 교육을 장악했어요. 이건 나는 성공했지. 이게 지금 총장이 누구지?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 총장이 그 사람이 분당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여기 저기 그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어요. 대통령 비서 하다가 그 다음에 경기도 있거든요.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줬는데 그때 밀어준 사람이 별로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와서 출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면은 이게 상통제서가 그때 수건으로 한번 이렇게 배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힘을 활용해갖고서 일단 공산을 지지하고 이제 100까지 갖고 나서 잠수함까지 오면요. 잠수함이 파워가 센 거야 이게. 위에 있는 건 맞으면 끝나지 않고 잠수함 오지 않습니까? 쫙 들어 바닷속에 딱 다니니까 거기 그 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충전되고 있다가 또 새로운 곳이 다 새로운 잠수함이 들어와요. 왜냐면 그 정비하고 또 그 안에 그다 보면 보급품도 있고 있대요. 또 로테이션이 된다고. 거기 상당히 일단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벌면서 이제 지금 학교가 지금 열심히 그 실적을 배워주지 않습니까? 아, 당신 훌륭하다. 그게 힘드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 핵을 빨리 만들어야지. 완전 그렇다니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그런 연구원 과학 전문가학자들 힘을 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거 수천이 어디 가면 당신 훌륭하다. 이 힘을 주는 거지. 그게 있는 거지. 과학자들 배우. 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거 가지고. 그게 갑자기 아니네. 지금 윤석열이 그냥 이름만 대통령 지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국회의원 가까이 그것도 가짜들. 우리나라 지금 몇 대째 지금 맨 변호사들 검사들이 대통령 해놓는 거잖아요. 잘못된 나라지. 잘못된 거죠. 누가든지 나라를 똑바로 하는 문제지. 아니 그것도 맞는데 몇 년째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그 중에 이재명 같은 애들 조폭동원이 갖고서 20억을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야 뭐 대통령이 안 된 거니까 그 사람은 제쳐놓고 안 돼도 다 그동안 대통령 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좀 과학자 좀 이렇게 키워주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거를 과학은 천시에 지나간 건 끝나는 거고 지금은 윤 대통령이 가오 퉁퉁 사람이에요. 야심 없이 욕을 먹어도 저도 민주당 보던 국민의힘을 좋아했는데 하는 거 보면 너무 양아치처럼 그래가지고 쉽게 저기 안철수도 자기 표 더 받으려고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해놓고 팽시킨 거 아니에요 지금. 당에서도 힘도 안 주고 원내대표 할 때도 그냥 팽시키고 뭐 한다고 해도 팽시키고 자기 같이 당 없애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요직에 안 앉혀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건 때가 있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민하씨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안철수는 끝났어. 그건 모르는 거죠. 그때 그냥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거기 힘 보태줘갖고 바보 됐어 바보. 바보나 문제는 나라가 일단 나라가 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계속 제시했잖아요. 과학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인력 부족해다 그러는 거잖아요. 다 지금 연구소나 이런 데 지금 왜 많이 배우고 잘 배운 애들이 우리나라 대우를 얼마 안 해주니까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원자력만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원자력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 배운 애들 어디 갔어요? 전부 중국으로 간 거였더니 그래서 중국 서해안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걔들 거기 가서 그거 지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도 LG 플라스틱 사장은 이상철이 좋아해 갔잖아요. 중국 가서 전부 다 빼들려서 거기서 한 거야. 그것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2차 전지, 반도체, 전자제품 다 중국에 다 데리고 갔잖아요. 돈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그건 개인 국가만 살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니죠. 생각해야죠. 자기가 이만큼의 기술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면 그 정도 대우해줬으면 안 가죠. 근데 원자력 발전소 다 파기시킬 거예요. 거의 그 26조 지금 적자 부채 수송 연전이고 그거 지금 그 박근혜 때 어느 정도 정상화됐는데 그건 그동안 문재인 그냥
그냥 갖다 인식수서 그냥 팍팍 빛만 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허당이고 허당 그냥 평지만 괜찮은데 빛만 주면 그냥 허당으로 26도 빛이 들어가는 말이지. 이거 보통 빛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야 돼. 그게 지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나마 지금 신한 원자력이 거기서 하나, 두 개 가서 지금 3, 4, 5기. 예. 오늘부터 가동했다고 그러잖아. 조금 훌륭 하나 그러니까 하나씩 금방 안 되게 엄청 시간 걸리는 거니 보통 몇십 년 걸리는데 제가 그것까지 복잡하니까 그래서 정상화시키고 그 한 다음에 균형을 완성을 이제 나중에 이제 회의가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 동경에서 이제 한미 그때 만나면서 일단 그 국방 문제를 완성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성이라는 없는 거 좀 잠깐 안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 이쪽 한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라든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쪽 있죠 중국도 이제 쓰는데 중국은 상대는요 중국 상대는 다 망하게 있어요 거의 옛날 아편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침략했어도 중국 애들은 재주가 좋아요 애들이 그래서 팔먹기 없는 거 같지 그래서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유럽 쪽이니까 앞에 팔먹는 거니까 그 옛날부터 걔네는 공산국가가 아니었으면 그렇죠. 미국을 언제 앞질렀어도 벌써 앞질렀지. 그렇죠. 공산주의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발전을 못한 거지. 네, 지금 잘 나가다 무슨 아베 하나 회사 있죠 그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요? 알리바바. 네. 그거 뺏었잖아요. 네? 뺏은 거잖아요. 뺏으시 별로 있잖아요. 네. 원래 그냥 가서 그게 지금 키운대잖아요. 키운다든지 저기 그래서 다 아니 지금 걔네 우리나라 저기 네이버랑 카카오처럼 알리바바랑 저기 텐센트인가? 네. 그 바이두하고 이 세 개를 정부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견제하려고. 네. 근데 하여튼 그 지들 키고 말고 자기들 잘해주면 일단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은 잘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6.25 때 이번에 윤석열 연수하고 그때 들어봤을 때 그걸 애들 어린애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하나가 남자애 5살에 5살. 남자애가 있어요. 5학년 초등학교. 남자애가 하나요? 네. 그럼 참 걔들한테 그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케네디 연설이든지 아니면 그것까지 모르니까 한글 그런 건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배워주는 게 아니라 지가 이렇게 보다가 지가 막 뉴스 봐요. 뉴스 보고 뭐 그래요 제가. 근데 그런 걸 상금을 건너서 말했습니까? 적당히 이 정도면 요 100분에서 나좀 해서 그 연설 같은 거 해서 그러면 영어도 공부할 겸 한국 역사도 1분 조금씩 알 수 있거든요. 올바른 해서 그런 것이 나중에 전교조의 현장 교사는 좀 깔려서 어려워요. 전교조가 왜 생긴 거예요? 전교 아니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정부에서 못하게 해야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주사파들이 그 수술적이나 금방 도는 게 때문에 그 교문 걸 어떻게 감당 침투된 걸 힘들어요. 그리고 한두 명 들으면 걔들이 그냥 그 아그스 뭉쳐갖고서 뭐 잡아먹고 죽이자고.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하면서 다 놔두고 또 막 시간 일하는 시간 줄이고 쉬는 날 많이 만들고 뭐 최저임금 팍 올리고 그렇게 해놓으면서 다 완화해놓으니까 지금 웬만한 계약직 시간제 뭐 이런 사람들 막 있다가 우리 뭐 해줘 그래서 해주니까 이제는 쉽게 학교 급식실 아줌마들 있잖아요. 네. 그 아줌마들 데모해요. 갑자기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점심을 안 준대요. 파업한대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공무원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공무원 할 거면 시켜주는 건 좋은데 시험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밥만 할 줄 알고 가면서 밥만 하면서 무슨 공무원 시켜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공무원 하려고 공부 열심히 해낸 애들은 뭐요? 맞잖아요.
그런 거부터 다 잡아야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할 거면 아예 급식을 없애야지. 맞잖아요. 그런 걸 저기 뭐예요? 식단 짜는 애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도 개판이에요. 그렇죠. 걔네 얘기 들어봤더니 제가 전화해봤었는데 하도 개판이라 전화했더니 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뭐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재료 좋은 거 쓰고 그래갖고 알아봤더니 재료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 거예요. 실제 그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놓는 것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놓고 그걸 빼돌리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학교 소속이 아니에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또 시에서 관리. 골 때려요 걔네들. 그래서 지 맘대로 막 해요. 배째라해요 막. 그래 그럴 거면은 왜 급식 했는데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 그런 거. 차라리 사설업체 해주지. 사설업체 해주면 그렇죠. 대학교 같은 데 사설업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경쟁력이 있어요. 걔네 밥 맛있게 잘해요. 그런 데 주면 이런 분란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한테 막 개인한테 막 맡겨놓으니까 그렇게 막 하더라고. 공무원 시켜달라고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고등학교 관련받아 가보니까 서울대학교 그런다니까 날이 가서 200명. 근데 나중에 서울대학교 갔어요. 거기서 이광렬이라는 사람이 요즘 요스크 때문에 변호사 별거 아니고 고시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당시 말고 몇 20년 전이니까 가치가 좀 있었죠. 그래서 딱 하고 그 형들이 좀 도와줘갖고 그냥 서울대학교 가서 연수를 시키고 나 연수는 그냥 가서 학교 피아노 많이 했어야지. 그래서 1년 했는데 그 학교 안 했더라고. 근데 그 취직도 한전 5명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우리은행 5명 이렇게 막.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공항공사를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2명 들어갔는데 되게 화나더라고요. 공항공사. 인천은 한국 뭐가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한전이 최고 아니에요? 적자가 나든 뭐래든 뭐 1000몇백 프로씩 막 받고 맨 적자인데 괜히 깡패 기업인데. 전 그래서 취직 자제도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삼성전 원서가 오더라고 같이 가가지고 프로그램 목소리 걔를 딱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분명히 대학도 안 가고. 근데 그 아버지는 서울대 출신이고 엄마는 이대 출신이야. 학원 분포에서 학원 하는데 운영에 이제 도곡동에 살다가 일로 왔어요. 왜 평촌교육원에 가냐 했더니 내가 뜻이 있어서 갔나는데 지금 대학 가면 그냥 돈 벌고 얼마나 벌었지 업데이트 이렇게 삼성 쪽으로 했으니까 프로그램. 그래서 학벌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버지가 서울대 출신이니까 엄마하고 이대 출신이니까 그게 별로 영성학을 학원 시켰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 운영위원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교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 앞에 학교 피하려고 하는 거 잘하죠. 안 그래요? 그래야 이랬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최지훈이 학생이 경제 골든벨트에 1등이 있어요. 그때 인정을 하고 평촌교육원 1등이야. 근데 지금 정의조도 마음을 잘하죠. 그런 게 있어요. 아쉬워요. 그냥 걔는 일을 안 해요. 내가 평촌교육원 가는데 교육과정 연구를 했는데 그걸 했는데 그걸 갖다가 반대한 거지. 빠꾸 시켰어. 근데 김태현 대학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중등교육 전화인데 나를 잘 알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를 기재시키려고 했는데 전교조 때문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 안 듣는다고 감사하고 악역을 맡았던 거죠. 근데 그럴 때 내가 가서 이제 잘 조정해갖고서 그냥 동에 가서 나를 쳤죠. 뭐는 거냐. 어떤 새끼 보려고. 교장한테 그런 말 하냐고 함부로 뒤집어 엎어버리면 내가 김재택이라는 그 장학관에 가다가 만났어요. 교장이 그런 얘기 없어. 잠들면 무슨 근데 갈 사람이 이미 정해졌을 때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교육감을 만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됐는데 잘 계속 그 학교를 잘 키워갖고 했어요. 근데 경제골든데 500 각 학교 대표가 나와요. 500명이.
대에 들어오니까 이 이가 굉장히 그게 정말 매스컴 방송 하니까 그래서 이가 됐어요. 근데 그 체중 1등은 좀 내가 그냥 변화도 안 되잖아요. 기업의 특혜를 그래 지금 은행 다니는 거 같지.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 다른 더 좋은 데도 그리고 걔는 서울대 때는 아쉽지 않습니까? 삼성대는 거기 다니고 그래서 역대로 지금 지금 보였죠 젊은 애들이 안 그래? 13년 정도 다녔으면 지금 그렇게 부모가 돈 뺏어갈 사람도 아니고 걔는 그런 돈 벌고는 재미를 나가서 탁탁 쌓는 거 해야 가는 게 그 삼성 쓰고 연수 있고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이제 운동생을 하겠죠. 저는 제 친구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냥 회사 다니고. 근데 우리 공부하는 애도 그렇게 잘 풀려 은행 같아서 그게 잘 풀려야 은행원이에요. 제 친구들도 보면. 근데 그냥 뭐 맨날 운동이나 하고 그냥 그랬던 놈인데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지금 벌써 몇백억이에요 재산이. 그런 애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정보를 하는 그래서 한잔 참여하고 있어. 그래서 한미 국방들 협의된 거는 성공 같다. 일단은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원자를 갖다 놓고 우리는 우리 자체 핵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눈에 띄게 하니까 중국에서 안 좋게 보니까 걔들 헛소리. 그런 새끼 눈치 못 깜짝이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눈치 봐야 되는데 걔들 눈치 봐. 걔들은 설설 기분 더 잡아먹으려고. 먹고는 살아야지.